사람들이 삼삼오오 고기를 구워 먹는 이곳. 목욕탕인가요? 고깃집인가요? 목욕탕에서 고기 먹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웅장한 선율.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이곳은 창고라는데요. 외국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보면 유럽 온 것 같고, 이쪽 오면 아메리카 온 것 같고요. 폐공장 안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과연 진짜일까요?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퍼 보이는데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인테리어 한 것 같아요. 버려진 공간에서 새롭게 탄생한 즐거운 일상. 함께 찾아가 볼까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춘천입니다. 이곳에 조금 특별한 맛집이 있다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착한 가격이 특징인 고깃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걸까요? 여긴 목욕탕 같은데 고깃집이 맞군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처음이니까 특색이 있고 또 고기도 맛있네요. 색다른 분위기와 장소를 있어도 이제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요. 목욕탕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 재탄생시킨 고깃집. 정말 특이합니다. 냉탕, 온탕, 황토 사우나는 물론이고 샤워 꼭지까지 그대로. 이곳에 오면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시원한 탕 속으로 풍덩 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15년 전부터 목욕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고깃집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이 이용하던 대중목욕탕. 얼마 전 주인이 바뀌면서 고깃집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중목욕탕의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이용하던 목욕탕 곳곳에 테이블을 놓고 환풍시설만 추가. 그래서 독특한 인테리어로 입소문이 난 목욕탕 고깃집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거 풍덩. 왜 안 막? 여기 찜질하는 저기. 찜질방이 옆에는? 이게 마사지하고 앞에 마사지하고. 목욕탕을 갖다 개조해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탕이라는데 추우면 이제 남자가 수영 먹는 거고 목욕탕에서 고기 먹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손님들에게 이색적인 모습으로 즐거움을 선물하는 목욕탕 고깃집.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줬을 법한 옥사우나부터 샤워 꼭지며 거울이며 목욕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원래 계획은 다 부시자였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여기 테이블을 넣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존에 15년 동안 이용하신 그 고객분들도 그 추억을 간직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살려서 고깃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쫄깃한 고기 맛은 물론 사람들의 추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 뿐만 아니라 여탕으로 이용되던 금남의 구역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기를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네네, 되게 맛있네. 우리 아들도 아주 극찬하고.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저 다음에는 남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독특한 인테리어로 잡은 사람들의 발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기의 질이겠죠. 사실 목욕탕 고깃집의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두툼한 고기인데요. 저희 같이 이제 조금 두껍게 썰 경우에는 육즙을 많이 품은 고기로 구우실 수 있고 또 태울 확률도 확실히 적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희가 기존 판매 업체보다 1.5배 두꺼운 두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양을 자랑하는 고기. 설마 국내산인가요?
일단은 강원도 브랜드는 1등급 이상만 돼지를 도축하는 곳에서 받고 있고요. 물량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경기도 포천 쪽에서 생산되는 돈육을 받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1시간 반 내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품질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부터 국내산 1등급 한우까지 품질 보증은 물론 착한 가격은 덤입니다. 요즘에 삼겹살값 올랐다고 막 하는데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아, 546g. 근데 이게 보면 엄청 두꺼워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청 두꺼워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 식당에는 일반 식당과는 차별화된 마트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주류와 음료수는 물론이고 삼겹살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채소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장 보러 오셨어요? 고기 먹으러 왔는데요. 거의 뭐 장 보시는 것 같은데? 나 잘못한다 그러면? 다른 식당에선 서비스로 나오는 채소와 밑반찬을 이곳에서 사서 먹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가격 얼마 나왔어요? 37,000원. 딴 데보다 많이 샀나 걱정했는데 3인분에 37,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알뜰한 소비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톡톡 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손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고깃집,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이제 직접 고른 재료들로 맛있게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고깃집, 그 인기의 마지막 비결은 패기 넘치는 4명의 젊은 사장님들입니다. 네, 저는 공산품이랑 계산을 맡고 있는 첫째 김기철입니다. 네, 저는 정육을 맡고 있는 둘째 박근준입니다. 네, 저는 채소를 맡고 있는 셋째 안선준입니다. 저는 홀을 맡고 있는 막내 이민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됐을까요? 전 직장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었는데요. 정육을 하는 친구는 뭐 정육 MD도 했었고 정육 팀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야채 했던 팀장은 또 야채 팀장도 했었고, 나머지 친구들 다 점장이나 그런 각자 맡은 분야가 있어서요. 지금도 전공을 살려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고기의 질만큼이나 중요한 채소. 마트에서 쌓은 수년간의 노하우로 구입에서부터 손질, 관리는 물론이고 색다른 채소 메뉴 개발까지, 이 정도면 믿고 먹을 수 있겠죠?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때그때 채소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구워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보다 가지수는 많았었어요. 훨씬 더. 그런데 이제 인기 없는 품목들은 또 빼면서 다른 품목도 넣어보고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꼼꼼하게 씻어주는 채소. 손님들은 원하는 식재료를 구입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셀프 서비스가 기본인 이곳. 홀 담당은 마트 근무 시절 고객 응대를 가장 많이 했던 막내 사장님인데요. 항상 티내지 않고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 얼음 바구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예요? 저희 이제 손님들이 이제 더우실까봐 이제 저희가 곳곳에 이제 얼음 놓고 이제 선풍기로 해서 최대한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얼음 까는 겁니다. 제 아무리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라도 불판 앞에선 무용지물일 때가 많죠.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시원한 얼음을 선물하는 센스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현장에서 고객님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홀에 있습니다. 무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박 맛집으로 급부상 중인 고깃집. 그 시작은 바로 공간의 재활용이었습니다. 고깃집 하면 그냥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문화를 이제 청소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직접 이제 찾아보고 이제 내가 이런 걸 모티브 삼아서 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고장.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입니다.
쭉 뻗은 나무가 만드는 시원한 그늘. 수려한 경치를 뽐내는 대나무 숲. 담양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인데요. 그리고 대숲 옆에 자리한 소박한 이 건물은 요즘 담양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허름한 겉모습과는 달리 세련된 모습의 내부는 한 번 오면 잊지 못할 장소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외국 온 것 같아요. 지금 외국 있잖아요. 유럽 온 것 같아요. 이쪽을 보면 유럽 온 것 같고 이쪽 오면 아메리카 온 것 같고요. 이쪽 보면 독서실 온 것 같고 도서관 온 것 같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인데요. 분위기가 일반 서울에 있는 좀 카페랑은 좀 다르게 좀 시끌벅적한 그런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서 좀 조용하게 좀 책 같은 것도 보면서 이 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의 여유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역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된 이곳. 하지만 예전에는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곡식 창고였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개인의 양곡 창고였거든요. 예전 국가 수매제도가 있던 시절에 국가에 이렇게 임대를 하는 개인의 창고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사들인 곡물을 보관하던 이 창고는 40여 년 동안 그 역할을 다하고 지난 2004년부터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창고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버려진 창고를 활용해 가치를 높인 업사이클링 건물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창고라기보다는 진짜 현대식 카페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납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미 업사이클링 공간으로 명소가 된 곳이 많습니다. 공장, 발전소, 기차역 등 폐쇄되거나 철거될 위기의 공간에서 가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 그 변화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국가 수매제도는 2004년에 없어졌는데 한 10여 년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사업에 선정됐고 15년까지 1년 동안 조성을 해서 지자체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건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하던 물건까지도 그대로 소품화시켜 복합 예술 공간으로 탄생시킨 남송창고.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옛 추억의 공간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이나 공간이 넓고 일단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뭐라 그럴까 좀 산뜻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의외의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아니 그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하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국내 유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랍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음색으로 힐링을 선사합니다. 매주 주말 그리고 공휴일마다 열리는 오르간 연주회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 코스입니다.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 중에 최초로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천고가 높고 울림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소리를 아주 조그만한 소리를 내도 이렇게 울려서 전체 관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돼서 참 좋고 부드럽게 울리는 그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깊고 부드러운 음색의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그 소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들어보고 싶네요. 몰라요, 소리 들으면. 그 약간 이렇게 고음 들을 때는 이렇게 좀 마음이 찌릿찌릿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가슴이 되게 울리는 피아노랑 다르네요. 오르간이라는 게 사실 교회나 성당에는 있는 곳이 있지만 다른 데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즐기고 지금 애도 있는데 태교 음악도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애 지금 7개월 차 들어섰어요. 축하드립니다. 남송 창고는 총 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 외에도 특별한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술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층고가 높은 창고는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데도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전시 자체는 관람은 무료고요.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청년 작가 발굴 지원을 위한 공모전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 공모전에 선정된 예술가들, 청년 예술가 3명을 초대를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문화 충전의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전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창고. 폐건물의 훌륭한 변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창고 같은 이런 공장이 이렇게 미술관이나 카페로 변신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너무 외국에 온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강릉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여름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렸다곤 하지만 금세 더위가 가시는 건 아닌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 바로 시원한 맥주 한 잔입니다. 이곳이 요즘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다는 그곳인데요. 분위기도 괜찮은 술집 같아가지고 한번 또 맥주를 직접 만든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인테리어들이 공사 중인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신선하고 새로운. 그러고 보니 맥주집 내부가 조금 독특한데요. 미처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느낌도 있고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맥주집 내부 모습에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데요. 천장 높이를 높인 것 같아. 이걸 만들면서 카페를 만들면서 천장을 높인 것 같아. 인테리어를 전문가가 하신 것 같아. 뭐 얼뜻 보기에는 그냥 어설퍼 보이는데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 느낌에.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 애들이 오면 아주 좋아하겠어요. 공사장을 표현한 인테리어가 이 맥주집의 특징인 걸까요? 찾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맥주집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막걸리 공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던 15년도 시점에서 3, 4년 전까지 또 이제 막걸리를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발효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데가 예전에도 막걸리 발효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곳이에요. 아직도 건물 곳곳에 강릉 탁주 양조장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막걸리를 생산하며 강릉의 전통 술 문화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쪽 위에 보시면 이제 작은 지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양조장이었던 건물들의 특징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제 환풍이 잘 될 수 있는 지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제 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고두밥을 이제 쪄가지고 이제 널어서 식히던 곳이어서 거기는 이제 화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물들을 계속 살려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허물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공간이 바로 이 맥주집입니다. 처음에 여기 저희가 이 공간에 도착했을 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컸어요. 최대한 남겨놓되 이제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이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정도를 진행을 했었고 새로 만들거나 새로 뭐 칠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낮에도 가득 찬 손님들. 옛 건물에서 풍기는 신선함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SNS와 입소문만으로 매일 만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막걸리 양조장이었던 인테리어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좀 구석구석 그런 걸 남겨놓은 것 같아서 되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강릉을 대표하는 탁주를 만들어냈듯이 지금은 강릉을 대표하는 맥주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강릉의 식재료나 한국적인 식재료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팝업 스타일로 맥주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경포대의 오죽헌 그리고 커피, 강릉을 대표하는 단어들 사이에 맥주도 당당히 자리할 것 같죠?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술만 먹고 했는데 여기 있는 맥주들 향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마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알고 먹으면은 그걸 더 이게 들어갔고 이런 향이 나는구나 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맛있게 먹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겐 새로운 문화 공간을, 어르신들에겐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이곳. 강릉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겠죠? 과거와 현대를 조합하고 과거의 그런 소중함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하면서 현대식과 같이 어울리게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카페 트렌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디어를 더해보세요. 그곳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여보세요? 청송택시 맞으시죠? 시험 보십니까? 연습 많이 하고